안녕하세요. 오늘의 선수는 상남이인조의 로망 꿈의 바이크 G900입니다. 와 가끔 이렇게 뭐 빼고 싶기도 하고. 3, 2, 1. 박력 있는 사운드. 좋아요. 오늘의 목적지는 경기도 광명. 세미나가 있어서 광명으로 가는데 오토바이를 타고 갑니다. 상남이인조의 로망이 있으신 분들은 누구나 한 번쯤 꿈꿨던 바이크 G900 RS 1년간 타면서 느낀 점을 같이 리뷰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날씨 좋아요. 빛으로 그 사이로 들어오는 바람이 상당히 시원합니다. 날씨는 너무 아름답고 좋네요. 날씨가 어떻게 생각하면 저는 되게 무섭더라고요. 이유가 다들 아시겠지만 추석 때까지 이건 뭐 한여름을 방불케 하는 더운 날씨였잖아요. 근데 갑자기 자고 일어났는데 아침에 추워요. 냉장고 문 연 느낌. 그래서 이제 시원해지는구나 생각했는데 한편으로는 이게 무슨 어제는 한여름인데 내가 비행기 타고 다른 나라 온 것도 아니고 갑자기 싸늘하고 추워. 그렇게 생각하니까 한편으로는 무섭더라고. 이제 세상이 망하는 건가. 날씨. 와 멘트가 안 나옵니다. 와 너무 시원하고 좋아서 안녕하세요.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. 삼브라의 브라입니다. 오늘은 경기도 광명에서 워크숍이 있어서 시원한 날씨를 틈타 간만에 바이크를 타고 가보도록 합니다. 하면서 제 꿈의 바이크였던 원픽 바이크 G900 RS SE 1년 타면서 느낀 점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. 뭐 G900 RS는 제 나이 또래 분들이면 항상 이 단어가 안 따라 나올 수 없어요. 웬만한 유튜브 영상을 봐도 항상 이 말은 꼭 나오죠. 바로 그 전설의 만화책 상남이인조 연기리 바이크. 중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남자라면 그 만화를 보고 이 바이크에 대한 로망을 가지고 있으셨을 텐데 제 첫 바이크가 바로 이 G900 RS SE입니다. 바이크란 장문을 입문하면서 이제 보통 300, 뭐 600, 그 다음에 리터 이렇게 입문하셔서 업그레이드 하는데 어떻게 보면 1년 발인이긴 하지만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고일 때부터 바이크를 계속 타왔고 리터급은 아니었지만, 그리고 일도 바이크 관련된 일을 참 오래 했어요. 그래서 발인이긴 하지만 어차피 업그레이드 할 거 바로 그냥 꿈의 바이크로 가자 해서 작년에 구매를 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그 바이크의 장점과 단점, 제가 1년 동안 느낀 점을 설명드릴 건데, 전문가들의 리뷰는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의 리뷰는 다른 거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, 저는 순전히 발인이자 이 바이크를 좋아하는 사람의 입장으로 느낀 점들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. 가장 큰 장점은 일단은 꿈의 바이크니까 그냥 설레요. 그냥 좋아요. 내가 이 바이크를 가지고 있다, 무조건 좋습니다. 그냥. 그리고 뭐
타는데 성능 이런 거 다 떠나서 도착해서 바이크를 세워놓고 보고 있으면 그냥 기분이 너무 좋죠. 예뻐요 바이크가. 근데 하지만 제가 타면서 동호회 활동도 해보고 하다 보니까 이 바이크로만은 채워지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토바이를 바꾸고 싶다기보다는 기출을 하고 싶어지더라고요. 그래서 클래식 네이키드 바이크가 스포츠성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 고속의 짜릿함과 그 안정감, 그런 알차를 가지고 기출을 하고 싶고, 그 다음에 장거리 투어를 갔을 때 피곤해요. 그러다 보니 이제 고속 투어러나 투어러 장르를 또 가지고 싶고, 다행히 이제 고속 투어러는 이제 아버지께서 K1600 GT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알차를 하나 비추하면 되지 않을까. 그리고 이제 오프로드나 험지를 가기 위한 그런 어드벤처 모델, 이 두 가지를 이제 추가하면 완벽할 것 같다. 그래서 가장 큰 장점 나왔고요. 그 단점은 다시 정리하자면 다 좋은데, 이 바람은, 네이키드는 바람과 함께 바람을 이기며 타는 거라지만, 인사 한번 날려주고 반갑습니다. 그 바람이 너무 피곤해요. 뭐 천천히 가면 상관없다지만 바이크를 뭐 천천히만 가려고 타는 건 아니잖아요. 가끔 이렇게 뭐 빼고 싶기도 하고. 그래서 가장 큰 단점은 이 바람, 이 바람에 대한 압박이 상당히 심합니다. 그래서 몇 번이나 저는 이제 기출 또는 기변을 상당히 생각했던 것 같아요. 자, 그리고 또 다른 장점, 잘 나가요. 발휘기가 다르기 쉬운 바이크는 아닙니다. 뭐 천천히 타면 상관없다지만 뭐 스펙에 따지면 뭐 알차나 이런 급에 대한 출력은 아니겠지만, 그래도 내 출력을 다 못 쓰면서 다 못 써요. 충분히 내가 원하는 만큼 째고 즐기고 할 수 있다. 뭐 직발에서 리턴 아이를 못 쫓아간다고 하더라도 웬만한 이제 알차의 뭐 제피셜입니다. 미들급들은 웬만하면 다 따라가더라고요. 아마 코너나 이런 데서 그분들이 맘먹고 가면 못 따라가겠지만 투어 가면서는 웬만큼은 다 쫓아가요. 예쁘다, 잘 나간다, 그리고 감성 마력이 일단은 따라올 자가 없다. 하지만 이제 단점은 이 엄청난 바람, 고속에서의 이 바람을 안고 가야 되는데, 실제로 제가 이렇게 완전 엎드려서 숨어서 타더라도 이 두 자리라고 해야 되나? 그 2를 넘어가게 되면, 2를 넘어가서는 핸들도 막 털리고 앞도 잘 안 보이고 바람에 뒤에 날아갈 것 같고, 그래서 이상의 짜릿함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비춥니다. 자기가 막 고속에 대한 로망, 저도 없는 줄 알았죠. 투어를 다니고 다른 분들과 다니다 보면 펌프가 막 옵니다. 그러면 그런 성향이라면 이 바이크는 맞지 않아요. 저는 다행히 투어를 대부분 아버지와 다니기 때문에, 아버지는 뭐 시내에서는 거의 뭐 60, 좀 뚫린 시내길도 60, 직발에서는 90, 이 정도로 가시기 때문에 그런 거를 만족하시는 분들은 재밌게 타실 수 있고, 근데 그게 답답한 분들은 안 맞는 바이크다. 자, 이제 또 다른 장점은 네이키드니까 포지션이 편하다, 이런 것들은 뭐 기본적인 거고, 오토바이를 이것저것 타보거나 오토바이를 제대로 입문하지 않으신 분들은 의외로 이제 이걸 못 느낄 수 있는데, 오토바이 열, 이게 제가 트라이엄프 타보고, 그 다음에 BMW S 시리즈 타보고, K1600 타보고 이것저것 타보니까 이 바람에 대한 압박, 열에 대한 압박이 엄청 심해요. 특히 여름에는 진짜 막 드라이기로 다리 지지는 것 같고. 그런데 이 친구는 한 번도 그 열에 대한 압박이 없었어요. 가와사키 바이크 자체 특징인지 모르겠는데 발목 조금 따뜻하다 정도, 이것만 있고, 뭐 그러면 안 되겠지만 슬리퍼 신고 타거나 반바지 입고 타거나, 가끔 앞에 슈퍼 갈 일 있거나 뭐
수소보단 좀 멀리 갔네요. 엔진열이 올라올 때까지 타긴 했으니까. 그러더라도 크게 부담이 없습니다, 열에 대한. 다른 분들은 되게 뜨거워 하시는데 그건 참 좋다. 열 관리가 잘 돼 있다. 그게 가와사키 바이크의 특징인지 아니면 이 바이크가 좋은 건지는 모르겠으나, 네. 그다음에 단점은 처음엔 별로 뭐 생각을 안 했어요. 이게 단점이라고 생각은 안 했는데, 내가 좋아하는 꿈의 바이크를 사는 거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거는 뭐 당연히 비싸긴 해도 이게 뭐 비교 대상 없이 그냥 비싸지만 내가 원하는 바이크였는데, 이제 조금 바이크에 눈에 뜨면서 뭐 성능이나 이런 거 출력 보고 뭐 전자기기 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니 이 바이크 너무 비싸요. 이게 신차가 2,300돈이었는데 전자장비는 트랙션 컨트롤, 그 다음에 ABS, 그 다음에 예. 뭐 어시스트 뭐 클러치 뭐라고 하던데 그건 저는 뭐 모르겠고요. 바렌이라서. 가격에 비해서 진짜 이건 예쁜 맛으로 타는 바이크고, 그 가격에 비해 전자장비라던가 이런 부분 확실히 이제 부족합니다. 이 돈이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. 사실 뭐 전자장비가 이 정도면 충분하긴 한데, 그러니까 가격에 비해서 전자장비나 이런 것들 비교해 봤을 때 그런 편의성이나 이런 것들은 좀 부족하더라. 자, 이제 단점 얘기했으니까 장점. 일단 4기통이기 때문에 그 4기통의 배기음 있잖아요. 홍홍 하는 배기음이 좋아요. 그래서 사실 수많은 선택지가 있음에도 이 바이크를 선택한 거는, 그래도 이 4기통에 또 로망이 있지 않습니까? 우리 옛날 CB400때 홍홍 브이텍 터지는 그 사운드, 그 4기통 배기음에 대한 로망이 있는데 배기음이 상당히 좋습니다. 뭐 사실 풀배기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가와사키가 이 바이크를 이제 머플러 신경을 많이 쓰면서 순정의 4기통 소리 치고는 괜찮은 편이다. 풀배기에 비비지는 못합니다. 그건 확실합니다. 하지만 타협을 잘했어. 남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도 이제 즐거운 사운드를 느낄 수 있다. 근데 여기에 바로 이어지는 단점이 있어요. 여기에 바로 이어지는 단점은, 이건 이 바이크의 단점이 아니고 이 멋진 배기음을 들으려고 샀는데 풀페이스 헬멧을 쓰면 안 들려요. 그래서 저는 타면서 내 바이크 소리가 좋은가? 라는 거를 못 느꼈어요. 못 느껴요. 가끔 이제 뒤에 분들이 같이 가면서 아버지나 소리 좋다 해주시지만 저는 정작 타면서는 느낄 수가 없다. 근데 가끔 동네발이 가면서 풀페이스 말고 이제 하프페이스, 더워서 이제 좀 헐렁헐렁한 거 쓰고 가볍게 타거나 하면 그때 소리 들려요. 아 멋있다. 근데 사실 그렇게 쓰고 탈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소리는 좋지만 들을 수가 없다. 뭐 여담이지만 그래서 지금은 풀배기를 타고 싶다, 풀배기 알차를 타고 싶다라는 거 그렇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요거는 장단점을 떠나서 저는 이제 기본이 순정 시트가 말랑말랑하고 좋았는데, 전 키가 이제 176인데 발이 뭐 나쁘지 않게 닿이는 편이에요. 근데 가끔 낮은 오토바이를 타면 그 느껴지는 심리적 안정감, 근데 그게 순정 시트에서는 좀 높은 편이라서 제가 로우 시트로 바꿨는데, 로우 시트로 바꾸고 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. 이제 포지션도 좀 더, 이게 시트가 낮아서 그런지 고속에서 좀 더 수그려 가지고 바람을 좀 막을 수도 있고, 그리고 핸들도 편안하고 시내 주행할 때 다리도 잘 닿이고 너무 편해요. 근데 그 순정 로우 시트의 단점은 좀 딱딱해서 장거리를 타다 보면 엉덩이가 좀 불편한데, 근데 모든 걸 다 비교해 봤을 때는 저는 이제 로우 시트를 추천드립니다. 근데 뭐 180을 넘어가시는 분들은 무릎이 좀 많이 굽혀져서 불편할 수 있지만, 180이 안 되거나 자기가 조금 키에 2-3cm 인플레이션을 끼워서 180이라고 말하시는 분들은 그냥 로우 시트가 편하실 수 있다. 뭐 정리하자면 자기가 속도를 째고 막 이런 거를 별로 안 좋아하고 이쁜 카페바리 정도의 바이크,
뭐 고속도로를 못 가진 않으니까 자주는 안 가신다. 갈 수는 있지만 가면 피곤하다. 그런다면 추천드리는 바이크고, 근데 단점은 감가가 엄청 심해요. 이거 찾는 분들이 많이 없고, 그리고 뭐 다른 바이크랑 비교했을 때 비싼 편이고,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안 맞고, 오토바이가 좀 몇 대 있고 그 중에 하나의 컬렉션으로 가지고 계시는 여유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정말 멋진 바이크다. 저는 완전 이거를 기변 없이 기출을 해서 다른 거를 타고, 이거는 계속 이제 소장을 할 목적으로 저는 이 바이크를 샀고요. 그래서 노말 모델보다 한 400 정도 비싼데 SE 모델을 산 것도 소장의 목적이 있어서 구매하게 되었습니다. 다른 튜닝 같은 건 일제 하지 않았고요. 이제 뭐 슬라이더 제품들 정도만 장착을 했고, 그 다음에 로우 시트, 나머지는 다 오일 순정으로 그렇게 타고 있습니다. 추가적으로 뭐 장단점 언급을 드릴 게 있으면 제가 영상 편집하면서 뭐 자막이나 나레이션으로 넣도록 하고,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주행에 집중하겠습니다.